제주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제주도를 2박 3일이나 3박 4일로만 다니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일주일 꼬박 있으니까요. 여운이 너무 깊어요. 제주도는 힐링과 여유의 섬인 건 확실합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챕터예요. 유럽의 근대화와 르네상스에서 르네상스를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많이 왔죠? 첫 번째 챕터 시작하던 게 어제 같은데 지금 벌써 7번째 챕터고 이 책은 11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유럽의 근대화와 르네상스. 유럽은 14세기 경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가 무너졌고 근대 사회와 근대 문화로서 르네상스, 문의의 부흥, 종교 개혁, 신대륙 발견, 과학 혁명 등의 현상이 일어났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문학, 미술, 건축 등 예능 분야에서 시작됐으나 뒤에는 서양인의 사상과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과 신앙이 먼저라는 운동으로부터 출발했으나 정치적 운동과 연관돼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불행을 겪었다.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신대륙 발견은 새로운 시대의 과학을 바탕으로 하여 해외로 진출하려는 근대 국가들의 뜻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였다. 16에서 18세기는 왕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왕권의 시대였으나 유럽의 주도권은 신대륙의 발견을 제일 먼저 이끈 포르투갈, 에스파냐를 비롯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으로 옮겨지게 됐고 16세기에는 독일의 프로이센과 러시아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르네상스, 문의의 부흥.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약 1000년 동안의 유럽의 중세는 그리스도교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이 교회의 테두리 안에 갇힌 셈이었다. 교회의 힘이 몹시 강해서 그 누구도 그 뜻을 옮길 수가 없었으며 만약 그 뜻을 어기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살아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부터 교회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였는데 어째서 싸울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으며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이긴다면서 병사를 모았던 교황의 호언 장담에도 전쟁에서 졌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교회의 힘이 약해지자 그리스도 교회의 규율을 깨트리고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다시 뒤쫓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십자군 원정을 통해 동방의 세계에 눈을 떴고 그들로부터 나침반이며 화약 같은 것들이 유럽에 전래돼 사람들의 개척정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점점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기 시작했다. 인쇄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이 같은 깨달음을 더욱 부채질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의 세계가 사람들의 눈앞에 가득 펼쳐졌다. 사람들은 옛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머리와 손으로 새로운 문화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새로운 문화의 움직임을 르네상스라고 한다. 르네상스란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이것을 문의의 부흥이라고 부른다. 옛날에 잃어버린 문화와 문명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뜻이 말 속에 담겨 있다.
문예 부흥을 위한 사람들의 의욕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럽 세계는 갑자기 활기에 찬 세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문예 부흥은 처음에는 문학, 미술, 건축 등 예능 분야에서 시작됐으나 나중에는 서양인의 모든 사상과 생활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다. 이때 이탈리아에는 옛날 그리스 로마 문화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십자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의 항구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동방의 문화가 쉽게 들어왔다. 이때 봉건 제도가 점점 쇠퇴하고 항구 도시가 많았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도 몹시 풍족했다. 그 중에서도 베네치아, 피렌체, 제노아 등이 발전했는데 이러한 항구들은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지중해 무역을 독차지하는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은 주로 문예 부문이었다.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등은 시인과 소설가로서 새로운 문학의 막을 열었고 미술과 건축, 조각 부문에서도 수많은 천재들이 태어났다. 원근법을 새로이 부각시킨 지오토,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심판, 다비드상을 만든 미켈란젤로 등이다. 데카메론은 그 이후 여러 나라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영국의 초서 1340에서 1400년의 캔터베리 이야기 1440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모나리자.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미술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발전했는데 천재적인 화가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저마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물감으로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내어 저마다 훌륭한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그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 피렌체 근처 빈치라는 마을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고 조각도 어린이답지 않게 멋진 솜씨를 나타내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다. 레오나르도는 13살 때 아버지를 따라 피렌체에서 유명한 화가인 베로키오 선생을 찾아갔다. 베로키오는 금속 공예가이면서 빼어난 화가였으므로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매우 많았다. 1503년의 어느 날 피렌체의 관리인 프란체스코 지오콘다가 그의 부인인 리자와 함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리자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리자의 나이는 24세로 매우 아름다웠다. 다빈치는 리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리자의 미소, 이 세상에서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리자의 그 미소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레오나르도는 무척 고심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리자의 초상화는 거의 완성될 단계에 이르렀다. 리자는 매일같이 레오나르도를 찾아와서 그림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고 몹시 즐거워했다. 리자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칼라브리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부인, 얼마나 걸립니까? 아마도 3달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남편이 자꾸 함께 가자고 해서요. 그럼 이 그림의 마무리는 부인께서 다녀오신 뒤에 하지요. 언제 떠나십니까? 오늘 떠나요. 리자는 거의 완성된 자기의 초상화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선생님, 이 그림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붙일 거예요? 저는 모나리자라고 붙일까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리자 부인은 부끄러운 듯이 미소를 지었다. 모나란 마돈나, 즉 성모라는 의미로 여자를 높이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리자 부인은 그날 곧장 여행을 떠났다. 이것은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업의 마지막이었다. 왜냐하면 리자 부인이 남편과 함께 여행 도중 갑자기 병으로 죽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미완성인 채 모나리자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리자의 본 이름은 엘리자베스다. 모나리자란 나의 엘리자베스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림의 크기는 77 곱하기 55cm인데 이런 작은 작품을 4년 동안 그리고도 미완성이라니 다빈치가 이 작품에 쏟았던 정성을 헤아릴 수 있다. 최후의 만찬, 성 안나, 모나리자,
암굴의 성모 등 유명한 그림 외에는 거의 셀 수 있을 정도밖에 그의 작품은 남아있지 않다. 나는 과학자이며 전술가이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그의 일기를 조사해보면 지금도 탱크와 같은 무기를 발명하고 독가스도 연구했다는 기록이 있다. 더욱 놀랄만한 일은 500여 년 전에 벌써 비행기를 생각한 사실이다. 그것은 새의 연구에서 시작됐다. 새 모양을 한 기계의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타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기록했으나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 타보지는 못했다. 그는 망원경이나 사진기 같은 것까지 생각해 스케치했다. 수학에 있어서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도 레오나르도가 발명했다고 할 만큼 그가 남긴 노트 속에는 그러한 수학 공식이 많이 나온다. 이미 방정식 같은 것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레오나르도는 원근법, 음영법을 창시해 근대 미술의 기초를 닦아놓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19년 5월 2일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아름다운 성모의 모습과 아테네의 학원을 그린 라파엘로와 최후의 심판을 그린 화가로 모세, 다윗상 등을 조각해 조각가로 이름이 높은 미켈란젤로도 이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미술가였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 3월 6일 이탈리아의 피렌체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피렌체에서 조금 떨어진 세티니아노라는 마을에 사는 대리석공의 아내에게 맡겨져 자랐다.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의 시내의 프란체스코 다 우투비도 학교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라틴어를 배우고 단테의 시를 즐겨 읽었으며 자신도 시를 쓰면서 그림을 그렸다. 5살이나 위인 구라 나치라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와 화가의 제자로 들어갔는데 그림을 그리는 친구와 사귀게 되었고 그의 소개로 도메리코 교루란다이요라는 유명한 화가의 제자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3살이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스승은 미켈란젤로의 재주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얼마 동안 교루란다이요 밑에서 그림을 배웠으나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곳을 나왔다. 그때 피렌체시 마르코 정원에 옛 조각 작품이 많이 전시돼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공부하려고 결심했다. 15세의 소년 미켈란젤로는 첫 작품으로 층계 옆에 앉은 마돈나, 켈롤스의 싸움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은 정확한 수법으로 된 조각이었다. 미켈란젤로는 예술에 있어서 사실적인 기초를 확립하려면 인체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인체해부를 시작했다. 근대의 인체해부는 예술가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1501년 8월 피렌체시를 대표하는 모직물 업자 조합의 부탁으로 다윗상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흰 대리석의 다윗상이 완성됐는데 높이 6m의 거대한 작품은 그의 최대 걸작이었다. 그 뒤 피렌체의 시민정부 대회의실에 벽화를 그리는 일을 했다. 이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그 회의실은 세계미술학교였다. 유명한 미술사 마사리가 이렇게 말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그림이 얼마나 훌륭한 작품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미켈란젤로는 1505년 3월 로마 교황 주리오 2세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 가서 일하게 됐다. 주리오 2세는 자신의 힘을 후세에까지 알리려고 자신의 화려한 묘를 미켈란젤로의 손으로 만들 것을 생각했다. 대부분의 조각가들은 조각할 때 진흙으로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본떠서 돌에 새기거나 모형에 쇳물을 부어 굳히는 식으로 작품을 완성하는데 미켈란젤로는 모형 따위는 무시하고 처음부터 돌을 쪼아 작품을 만들었다. 그는 조각가들이 쓰다가 버린 대리석 조각을 주워 다윗상의 훌륭한 조각품을 완성했으며 영혼이 깃들어 살아있는 듯한 모습의 모세상을 만들었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의 장엄한 전경,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대벽화 등이 모두 그가 남긴 걸작들이다. 미켈란젤로는 1564년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일생 동안 사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술에만 몰두하며 고독하게 살았다.
화가이자 조각가이며 당시에 뛰어난 건축가이고 천문학자, 수학자, 시인인 동시에 애국심이 강한 피렌체의 시민이기도 했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시대의 유명한 화가 라파엘로 1483년에서 1520년이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켈란젤로와 대조적인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미켈란젤로는 혼자 있기를 좋아했지만 라파엘로는 늘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다. 그에게는 친구와 제자들도 많았다.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작으로 꼽히는 시스틴의 성모이다. 라파엘로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짧은 생애에 비하여 전해지고 있는 작품이 많이 남아있다. 바티칸 궁전 벽화에 걸작이 많으며 의자에 앉은 마돈나, 목장의 성모 등이 유명하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같은 문학가들 외에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학자나 사상가들은 아주 많다. 플로렌스의 관리로 오랫동안 일했던 그는 1513년 정치계를 물러난 뒤 오직 책을 집필하는 데에만 힘썼다. 그는 당시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시달리는 이탈리아를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나가자면 무엇보다도 강력한 성격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와 같은 생각을 담은 책이 바로 군주론이다. 마키아벨리는 1494년 이래 이탈리아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탄압을 받았던 원인을 이탈리아 역대 군주들의 다스림이 이상적일 뿐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될 수 없는 헛된 정치 사상이기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단정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권력을 중요시했는데 그 권력을 위해서 돈을 주고 고용하는 용병 대신에 프랑스처럼 시민군을 나라 힘의 바탕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였을까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온몸의 근육은 연결돼 있다 입니다. 인체는 머리, 흉부, 팔, 다리로 나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혈액이 통하고 근육도 연결돼 있겠죠. 전신이 건강해야 부분도 튼튼할 수 있을 겁니다. Y뉴스 외전 4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45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